교실 책방. 네, 안녕하세요. 교실 속 작은 책방, 교실 책방의 도니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되게 정신없이 보내다가 조금 여유를 찾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책 수업을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했던 수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활용한 그림책은요, 바로 너는 괴물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을 처음 본 순간 와,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아오던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입장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표지를 봐볼게요. 표지를 보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누가 보이죠? 네, 우산을 쓰고 있는 소녀 한 명이 꼬리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꼬리가 있거나 다리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다리가 너무 없거나 털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생명체들을 보고 쉽게 징그러워, 혐오스러워, 이런 나쁜 말들을 내뱉습니다. 여기 그림책에서도 그래요. 이 소녀는 꼬리를 가진 생명체를 마주하자 꼬리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꼬리를 가진 생명체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소녀에게 이 인간괴물, 이 어린 괴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괴물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되게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깔깔깔깔 대면서 막 웃어요. 인간에게 괴물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꼬리괴물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머리카락과 눈썹과 귀는 너무 징그러워. 그리고 징그러운 저 손가락 좀 봐. 10개씩이나 쫙 벌리고 꼼지락거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손가락이 징그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이 손가락, 10개의 손가락이 되게 낯설고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되게 낯설고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이란 존재를 바라보게 돼요. 결국 이 책에서는요, 인간 괴물과 꼬리 괴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계와 혐오의 시선을 존중과 이해의 시선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던 이 두 존재가요, 어느덧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가 오는 날 열리는 이 둘만의 공연은요, 정말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읽을 때 벙어리 장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엄지장갑으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아이들과 나누고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과학 교과서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 방법을 익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들고 그리고 오감을 열어서 인간의 손가락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손에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돋보기로 손끝부터 지문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관찰을 했는지 볼게요. 어떤 친구는요, 인간의 손가락의 마디는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지러울 때 보이는 눈이 있다. 이 지문 부분이요, 우리 만화 영화에서 어지러울 때 보이는 이 눈처럼 생겼나 봐요. 그리고 이상한 줄무늬와 아마 이 손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초록, 파랑, 보라색이 있다. 혈관의 색깔을 관찰한 듯해 보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이 손에 있는 주름을 보고 인간들은 어려도 주름이 보인다. 또 이쪽에 보면 평소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먹을 쥐었을 때 이 뼈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평소에는 들어가 있지만 접으면 혹이 생긴다. 이렇게 관찰을 했더라고요. 아이들은 꼬리괴물의 시선에서 인간의 손가락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손가락의 모양, 색깔, 냄새, 지문 길이 이렇게 기준을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또 관찰하고 결과를 적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내 손을 관찰해 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인간의 손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이 끝나자 국어 시간에는 장르 바꾸어 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 너는 괴물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난 생각과 느낌을 시로 바꾸어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르게 했어요. 꼬리 괴물의 시선에서 써도 되고, 인간 괴물의 시선에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림책에 나오는 지나가는 고양이의 시선에서 써도 되고, 시선은 자유롭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들이 나왔냐면요, 정말 감탄스러운 문장들이 참 많았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같은 마음, 다른 얼굴, 두 괴물. 나는 괴물을 보았어. 슬금슬금 다가갔어. 그 괴물의 얼굴을 본 순간 징그럽다고 느꼈어. 그 괴물도 그런 마음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보았지. 그러더니 깔깔 웃었어. 마음이 통했나 봐. 우리는 예쁜 꽃처럼 활짝 웃었어. 서로 다른 두 존재, 서로를 경계하던 두 존재가 예쁜 꽃처럼 활짝 웃었다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꼬리 괴물. 처음 봤을 때 너는 징그러웠지. 근데 점점 정이 들면서 너는 귀여워 보여. 너는 정이 든 눈으로 나를 바라봐. 정이 든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 정이 든 눈은 우리와 다른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 그림책의 꼬리 괴물을 보고 징그럽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림책이 끝나갈 쯤에는 선생님, 쟤 귀여워요. 선생님, 쟤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친구는 분노의 감정으로 이렇게 썼어요. 제목, 꼬리 괴물의 분노. 저 이상한 인간, 내가 궁금한지 날 계속 따라온다. 내 소중한 꼬리를 징그럽다고 한다. 너야말로 징그럽다. 인간의 눈은 고장난 것 같다. 그 인간은 맨날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너가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그 인간!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너는 괴물이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 새롭고 낯설게 인간이란 존재를 들여보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이랑 연결시켜서 꼬리 괴물의 시선에서 인간의 손가락을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국어 시간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시로 바꾸어 쓰는 또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여러 교과 과목을 접목을 하면 그림책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낯설고 신선한 그림책 너는 괴물을 아이들과 나눠보시고 풍성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교실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어린이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